안녕하세요. 혹시 오늘 이어플로우 해석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어플로우 해석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어플로우는 일단은 기술이 이제 탈취가 됐었고, 그죠? 이거는 이제 하락 찍고 그냥 기술적으로는 볼게요. 어차피 다 알고 계시니까, 그죠? 여기서 거래량 터지면서 일단 여기는 다 턴 거예요. 다 턴 거고, 이 부분에서는 그래도 반등 너무 많이 떨어졌다 싶으니까 샀다 들어가는 사람들이 올려놓은 거고, 여기서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단일가에서 그냥 샀다 들어가는 사람들. 이게 끝입니다. 이게 진퉁이에요, 이게 진퉁. 그러니까 추세는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회사가 아무런 걸 못 하잖아요. 회사 자체가 아무것도 못 해. 그죠? 지금 상황에서 뭐 법적인 부분 풀렸나요? 안 풀렸잖아. 주담대 100만원, 100억, 현대매매 이어플로우 대표, 나머지 100원 괜찮을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거 이렇게 되면은 쉽지 않은 거예요, 이거. 이어 패치 이거 자체가 지금 안 되는 상황인데 끝난 거죠. 미국 의료기기 회사 메드트로닉으로부터의 M&A 종결일이 2개월가량 미뤄졌다. 근데 이것도 풀어준 것도 되게 신기하네. 동시 나왔는데요, CB. 그러니까 이런 거 자체가 좋지가 않은 거잖아요, 그죠? 만기 전 사채 취득을 했다. 이런 거. 왜 그렇겠어요? 전환사채를 발행한 게 그걸 갖다 다시 사채를 취득을 했다. 무슨 얘기겠어요? 권리를 갖다가 포기를 했다는 얘기잖아. 전환을 한 권리를 갖다가 포기를 하겠다. 어쨌든 뭐 현금으로 회사에서 보유하던 걸 갖다가 전환사채를 갖다가 했으니까 현금 유동성은 오히려 더 나빠지는 상황이 되겠죠. 회사의 가능성이 크게 보이지 않으니까 이자 받고 땡치거나 아니면 회사 자체에서 이거를 갖다가 빨리 그냥 돈을 돌려줘 버린 그런 상황이 되겠죠. 제가 봤을 때 이런 것들 차라리 봤을 때 전체적으로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런 그 전환사채, 만기전 사채 취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대부분 세력지도에서 사실상 많이 나와요. 세력지도에서 어땠냐면은 그 한동훈 장관이 이제 쌍방울이랑 KH 집어넣고 나서 남은 세력들이 있을 거잖아요. 세력지도에 한 400개 정도가 되니까. 이 400개들의 기업들 중에 탈출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회사들이 작전 세력에 있었던 애들이 전부 다 이 400개 기업에 대해서 만기전 사채 취득으로 인해서 원리금 다 돌려줬어요. 왜냐면 나중에 상장 폐지되거나 회사가 어려워졌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돌려줄 수 없는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실제로 다 저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다른 케이스일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흐름을 봤을 때는 최대 주주가 반대 매매 나오는 상황이라면 거의 다 이렇게 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환사채를 갖다가 미리 취득한 거는 회사의 여력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거지 좋은 거 절대 아닙니다. 대략적으로 봐도 지금 현금 자산 자체가 거의 없을걸요. 이건 전환가액 조정을 하고 있고 2회차잖아. 그죠? 이거를 지금 만기전 사채 취득했다. 그러면 끝났다는 얘기죠. 야, 니들은 발전 가능성 없어 보이니까 우리가 먼저 풋옵션으로 자금 회수할게 라고. 당연히 뭐 이런 데는 현금 유동성 자체가 없겠죠. 보시면 한 244억 정도가 있는 건데 244억에서 지금 한 320억 했으니까 오히려 더 마이너스죠. 그죠? 어떤 자산을 갖다가 유동화 시켜가지고 오히려 줬다는 얘기예요. 유동 자산에서. 그러면 지금 여기는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판단하실 수가 있어요.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상황. 근데 그거는 자금력이 풍부한 회사들이 그렇게 되는 거고, 이거는 빨간색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린 게 여러분들 이거 빨간색 많은 거 그냥 여러분들 판단 못하면은 이런 것들만 걸러라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전환사채 만기 전 취득. 이거는 좋은 경우, 나쁜 경우 두 가지입니다. 좋은 경우는 거의 나올 가능성이 없어요. 왜냐면 좋은 회사들은 일단 CB나 BW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그냥 대부분의 차입금을 갖다가 은행이나 사모펀드에 빌려요. 유상증자를 받거나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아니면 그냥 차입을 하거나 대출이겠죠. 대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경우는 거의 없지만 좋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주주의 가치를 희석시키지 않기 위해 만기일이 되기 전, 그러니까 전환권 행사를 하기 전 콜옵션으로 매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자, 기간 이자 주고 원금 주고 그 전환사채는 소각 이렇게 되는 거고요. 나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CB, BW 이미 발행하는 기업은 정상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 CB, BW 자체가 처음부터 옵션이 회사에 상당히 불리하다. 회사에 불리하다는 거는 주주에게 불리하다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차라리 전환 가액으로 가장 좋은 건 전환 가액에서 하락시키지 않고
전환하는 거. 두 번째는 전환가액 하락시키고 그래도 전환하는 거. 요거 두 가지. 1번과 2번의 경우 그나마 차악이다. 차악이다. 왜냐? 부채가 자본으로 전입이 되기 때문에 12만 해당이 됩니다. BW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BW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부채는 그대로고 플러스로 자본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똔똔이 되는 거죠. 이건 위에 거는 부채가 사라지고 자본이 생기는 거니까 오히려 플러스가 되는 건데 아래 거는 부채는 그대로고 자본이 들어오면서 그 자본에 대해서 행사를 했을 때 주식 수량은 늘어난다. 주식 수량 늘어나는 건 똑같다. 나쁜 경우에서 조기 상환 청구가 들어왔다. 대부분의 경우 거의 한 90% 이상이 회사가 곧 주옥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회사의 미래 가능성이 주옥됐다. 조기상환 청구가 들어오게 되면은 두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현금 상환을 하든지 아니면 파산을 하든지. 왜냐하면 파산이 아니죠. 이거를 갖다 뭐라고 얘기하죠? 연체로 인한 파산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되는 거죠. 연체로 인한 파산이면 바로 거래 정지인 거고, 그러면 울매겨정먹지로 현금 상환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현금 유동성이 좋지 않은 회사, 엔캠 같은 거, 그리고 초록뱀 관련된 거, KH건설 이런 것들 전부 다 자본 잠식으로 갈 가능성이 없다.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확률이 이렇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주식으로 가져가는 게 그나마 차악이네. 차악. 일단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전환사채 있는 종목은 사지 마세요. 사지 마세요. 아니 사보니까 전환사채 있더라. 그거는 그걸 하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공부를 하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